안녕하세요. 퇴근 후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SBS 금토 드라마 귀궁 리뷰와 예고입니다. 매화의 엔딩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다음 주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엔딩이었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숲속에서 벌어진 강철이와 이정의 격렬한 멱살잡이 장면이었습니다. 야심한 밤, 궁의 권력 중심을 이끄는 두 남자가 무복을 입고 무인처럼 대치한 그 순간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내면의 감정 폭발이 그대로 표출된 장면이었죠. 특히 강철이 입가에 피가 번져 있고 이정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오르며 주먹이 서로를 향해 날아가기 직전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충돌이 아니라 열의와 중전을 향한 복잡한 감정선, 그리고 팔척귀에 맞서는 전략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강철이는 현재 이무기의 혼이 깃든 채 윤갑의 몸을 빌려 살아가며 열의를 향한 진심을 자각한 상태입니다. 대상을 입은 열의를 목격한 직후 분노가 폭발했고 이정과의 물리적 충돌은 감정의 폭주가 원인이었습니다. 강철이의 행동을 보면 인간과 신적 존재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점점 인간적인 감정에 휘말리는 이무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열의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강철이의 행동에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정의 멱살을 잡으며 자신도 주먹을 휘두르려는 장면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강철이는 열의와 중전을 모두 지키고 싶은 충동과 임금이라는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현재 왕의 자리에 있으나 강철이와의 관계에서는 감정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열의와 강철이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감지한 이후 이정의 내면에서는 경계와 질투가 혼재되어 있었죠. 이정의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자제력을 잃은 분노이지만 실제로는 열의를 지키지 못한 자책과 강철이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왕이라는 자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안정성보다 더 앞서는 개인적 감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멱살을 잡은 이정의 행동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내려놓은 것과 다름없고 이는 열의와 중전을 향한 애정과 책임감이 극에 달한 상태임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강철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정의 내면에는 권력자이기 이전의 한 남자의 취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열의는 현재 숙이 막돌이 날린 살에 맞아 중상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와 이정이 이토록 격하게 충돌하게 된 핵심에는 열의를 향한 감정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열의의 행동을 보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와 임무에 충실한 모습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막돌을 쫓다 화살에 맞은 장면은 열의의 용기와 자기희생 정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두 남자의 감정선을 결정짓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열의의 심리는 강철이와 이정 두 인물 사이에서 분열된 책임과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안고 있었고 이 상황이 그녀에게도 큰 감정적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의의 상태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두 남자의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풍사는 현재 팔척귀에게 타격을 입은 이후 숙이 막도를 조종하며 위험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전의 태아를 노리는 행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궁궐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행동입니다. 풍산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절망 속의 피어난 광기이며 이는 그동안 억눌린 체념과 원한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풍산의 행동을 보면 개인적인 고통이 집단의 위협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묘사됩니다. 태아를 향한 공격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이무기와 팔척귀의 시대, 대결 속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를 상징합니다. 풍산의 갈등은 이무기, 숙위, 왕실, 열의 모두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향후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결국 강철이와 이정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열의와 중전을 살리기 위해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무기와 왕이 손을 잡는다는 설정 자체가 극의 반전 요소이며 기존의 갈등 구도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존심 대립을 잠시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팔척귀와 맞설 전략을 세우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정선을 제공할 수 있죠. 이 동맹의 성사는 중전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인물의 선택이 더욱 절박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만약 강철이와 이정이 힘을 합친다면 기존의 갈등 구조는 새로운 적대 세력과의 전면전으로 전환되며 드라마의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의가 중태에 빠진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회복기가 아닌 갈등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정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 놓인 열의를 두고 강철이와 이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강철이는 초월적 능력을 활용한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고, 이정은 궁중이료와 무속의 조화를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방법을 불신하거나 열의를 지키는 방식에 대해 또 한 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의의 생사가 곧 이무기의 존재 이유와 임금의 통치 정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부각되며, 그녀를 살리는 것이 곧 캐릭터들의 신념과 가치를 증명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팔척귀가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고, 수기 막돌은 중전의 태아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괴물과의 전면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철이와 이정이 갈등을 멈추고 협력하는 계기는 바로 이 전투일 수 있습니다. 궁 내부에서 펼쳐지는 괴력 대결, 무속적 의식, 병법과 실력을 결합한 전략 등이 등장하면서 시청자에게는 판타지의 쾌감을 선사할 수 있죠. 막돌은 기존 귀물과 달리 인간의 욕망이 농축된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악역이 아닌 복합적 감정이 깃든 반영체로 그려질 것입니다. 팔척귀와 막돌이 동시에 등장한다면 귀궁의 괴물 서사가 정점을 찍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 캐릭터들의 감정선은 더욱 날카롭게 교차하며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중전의 태아가 단순한 왕실 후계자가 아니라 팔척귀나 수귀의 일종의 그릇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궁중 금기와 저주에 얽힌 배경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며 드라마의 세계관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태아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날 것이라는 암시나 중전이 무속과 연관된 인물이었다는 복선이 드러날 경우 궁궐 내 모든 권력과 신념의 충돌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정은 왕실을 지키기 위해 중전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태아를 살리기 위해 신적 존재와 협상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강철이 또한 이 태아의 운명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궁 6화는 강철이와 이정의 물리적 충돌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 심리를 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열의를 중심으로 얽힌 감정선과 팔척귀, 수귀, 태아라는 신비적 요소들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극의 밀도를 높였고, 강철이와 이정의 관계 변화는 앞으로 전개될 동맹 혹은 배신의 전조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멱살잡이 장면은 이무기와 왕의 경계를 허문 최초의 충돌로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구조적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철이와 이정의 싸움은 단순한 남성 간의 자존심 대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떤 감정선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팔척귀와 수귀의 본격적인 습격이 시작되며 강철이와 이정의 첫 번째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태아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밝혀지며 귀궁 세계관의 중심이 뒤흔들릴 가능성도 크죠.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퇴근 후 드라마